국방부의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사태, 이 논란이 국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방부의 보고 누락을 비롯해서 사드 반입과 배치에 대한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를 했고, 반면에 야당들은 절차가 본질이 아니지 않냐, 진실 공방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을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만들었던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의 김현권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가 어제 국회에서 대책 회의 가졌잖아요. 예. 예,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까? 그동안 이제 그 4개국 특사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어요. 네. 특사 방문에서 서로 이제 오고 갔던 얘기들, 그리고 최근의 상황까지 예. 그런 논의들을 쭉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제 그 보고 누락에 관한 네. 그 현안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거죠. 예. 그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한 그 청문회를 열어서 보고 누락뿐 아니라 뭐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살펴보자 이런 얘기도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야당에서는 근데 청문회 열자는데 반대하고 있거든요. 뭐 한국당은 코미디다. 뭐 코미디다 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예. 우리의 그 안보 이익과 직결된 문제고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근 국가들과 관계 설정 문제 매우 중요한 것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얽히게 된 이유는 네.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예.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 속도를 늦추어 달라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계속 앞당겨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될 염려 그런 걸 의식하면서 예. 사드를 꼭 이렇게 뭡니까 역진이 불가능하도록 일종의 알박기라는 표현도 하죠. 예. 예. 그렇게 결정을 앞당겨서 계속 해버리니까 예. 이 문제가 새 정부 들어와서 이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금 상당한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조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국방부의 보고 체계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청문회는 진상규명을 통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로 가겠다. 이것이 특유의 입장인가요? 그렇죠. 비준 여부는 예. 그 청문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황들을 보다 정확하게 짚어보고 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안보 이익과 인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냐를 판단한 이후에 예. 국회가 결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 지금 이제 그 외교라는 것 그리고 안보라는 건 이제 그 정권 차원에서만 가능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이게 다 한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밀실에서나 또는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나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럼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이 사드 예. 발사대가 그 4기가 4기가 추가로 반입된 것을 국방부가 청와대에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사태. 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뭐 조금 뒤에 이제 야당 얘기도 들어볼 텐데요. 그 여당 특위에선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금 확신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다 자세한 보고는 예. 현재 진상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팩트는 팩트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예. 봐요. 어떤 팩트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엊그제 이제 1차적인 발표 나온 거를 보면은, 예. 고의 누락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네.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장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드 네.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됐느냐고 물었습니까? 아니면 추가 반입됐느냐고 물은 건가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부분도, 예. 지금 이제 곧 발표가 더 자세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문제는 이 부분이 중요한 현안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정권이 바뀐 이후에 왜 정식의 경로를 통해서 보고되지 않았냐는 거죠. 예. 당연히 국방부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하고 인수인계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김관진 예.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넘기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예. 그걸 왜 여쭤봤냐면, 예. 그 이제 국민소통수석이 발표 때는 배치됐느냐고 물어서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답을 했다고 해서 이제 예. 공부를 산 건데, 그 발표 후에 그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반입됐느냐고 물어서 한 장관이 그렇게 답을 했다. 이게 이제 야당 어느 주장입니다.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게 신임 실장이 물었으면은 장관은 그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예. 그런데 전혀 남 모른다는 식의 답변, 그게 무슨 일이냐? 이건 납득이 안 가죠. 예. 예. 그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드의 추가 반입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군 보고 그렇죠. 체계의 문제, 나아가서는 이면의 갖가지 의혹들도 지금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누가 왜 보고를 누락했는가,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데 주력하지,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사항은 예. 청와대의 발표나 그리고 곧 이제 보다 진전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걸 봐야 되겠죠. 네. 그 이제 핵심 관련자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예. 되겠죠. 예. 청와대가 이제 이미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끝냈는데 혹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이라도 좀 전해 들으신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듣지 않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그 얘기를 따로 전해 듣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혹시 이번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돼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나 뭐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조사 선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안의 핵심은 김관진 실장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황교안 권한대행. 예. 그리고 한민구 장관의 그 뜬금없는 발언은 그동안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방부는 사실 사드의 결정과 관련해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한 발언들이 그동안 계속 나왔고요. 또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와 이후의 진행 과정은 전혀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봐서 사드 배치의 결정의 주요한 사항은 그 안보실장 김관진 안보실장, 김관진 안보실장과 권한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탄핵 이후에도 김관진 실장은 미국에 두 번을 갔죠. 1월과 3월에. 그렇죠. 탄핵된 대통령의 실무진이 그러한 적극적인 그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이 그 시점에서도 안 갔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사태를 오게 되는 원인이 그와 관련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위는 사드 배치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비용 분담, 이면 합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면 합의 의혹이란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것은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그 미국 상원 의원이 한국에 들어가 있는 분이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 들여서 사드 배치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얘기는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해라라고 얘기했던 트럼프의 전 발언과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비용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꼭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미 그 방위 분담금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농후하게 안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넓게 네. 사드가 정말 한국의 그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인가 이런 문제부터 포함해서 좀 더 폭넓게 이 효용성에 대한 검증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뭐냐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과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장기적으로 증진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보다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체제를 유지해 형성해야 한다. 라는 기본적인 관점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예산 7조 3천억 원이 투입된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에 대해서 감사에 지금 착수해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그 로키드 마틴 사와 같은 방산업체들의 로비설도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들으신 부분이 있나요? 실제 그것은 통계 자료만 보면요. 박근혜 정부에서 로키드 마틴사를 통해서 구입 계약한 금액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잖아요. 그 전 과정과.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필요하고 적정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일들을 계기로 인적 청산, 국방 개혁으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국방 개혁으로 부담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짚어볼 건 짚어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이 사드 발사대가 그 4기가 추가로 반입된 것을 국방부가 청와대에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사태. 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조금 뒤에 이제 야당 얘기도 들어볼 텐데요. 그 여당 특위에선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금 확신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다 자세한 보고는 현재 진상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팩트는 팩트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팩트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엊그제 이제 1차적인 발표 나온 거를 보면은 고의 누락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장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됐느냐고 물었습니까? 아니면 추가 반입됐느냐고 물은 건가요? 좀 제대로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죠. 그러니까 결국 청문회는 진상규명을 통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로 가겠다. 이것이 특유의 입장인가요? 그렇죠. 비준 여부는 그 청문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황들을 보다 정확하게 짚어보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안보 이익과 인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냐를 판단한 이후에 국회가 결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 지금 이제 그 외교라는 것 그리고 안보라는 건 이제 그 정권 차원에서만 가능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이게 다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밀실에서나 또는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나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국방부의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사태, 이 논란이 국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방부의 보고 누락을 비롯해서 사드 반입과 배치에 대한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를 했고, 반면에 야당들은 절차가 본질이 아니지 않냐, 진실 공방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을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만들었던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의 김현권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가 어제 국회에서 대책 회의 가졌잖아요. 예. 예,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까? 그동안 이제 그 4개국 특사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어요. 네. 특사 방문에서 서로 이제 오고 갔던 얘기들, 그리고 최근의 상황까지 예. 그런 논의들을 쭉 하고, 그런 연장선 속에서 이번에 이제 그 보고 누락에 관한 네. 그 현안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거죠. 예. 그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한 그 청문회를 열어서 보고 누락뿐 아니라 뭐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살펴보자 이런 얘기도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야당에서는 근데 청문회 열자는데 반대하고 있거든요. 뭐 한국당은 코미디다, 뭐 코미디다 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예. 우리의 그 안보 이익과 직결된 문제고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근 국가들과 관계 설정 문제 매우 중요한 것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얽히게 된 이유는 네.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예.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 속도를 늦추어달라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계속 앞당겨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될 염려 그런 걸 의식하면서 예. 사드를 꼭 이렇게 뭡니까 역진이 불가능하도록 일종의 알박기라는 표현도 하죠. 예. 예. 그렇게 결정을 앞당겨서 계속 해버리니까 예. 이 문제가 새 정부 들어와서 이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금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조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국방부의 보고 체계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